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2월달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2월달은 2월 28일까지 있어가지고 내일이면 2월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3월달이 오는데요. 새 학기, 새 출발이죠. 좀 벅차죠. 초등학생이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는 잠 못 드는 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구점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가서 왕구라든가 펜시 이런 것들 엄마 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근 경제 지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27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비트코인은 1억 2,200? 1억 5천이 넘었던 것 같은데 한 30%, 20%는 빠진 것 같죠.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뭐 오른 상태에서 횡보하고, 그러니까 금하고 미국 채권 값이 조금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장중에 오르고 장 끝나고 거래되는 곳에서는 또 하락을 했어요. 이제는 M7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다 이제 브로드콤, 배트맨이라고 브로드콤까지 합쳐가지고 나스닥을 주도하는 그런 AI 관련주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성장성에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성장성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퍼가 있어요. 퍼가 1원의 가치를, 퍼가 10이면 주당 순이익이 10인 거죠. 10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테슬라만 해도,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한 30% 빠졌죠. 테슬라가 퍼가 140 갔다가 지금 한 100 정도 될 거예요. 100이면 1원의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100원의 평가를 받는다? 과연 그러할 만하냐? 테슬라가 판매 수량도 줄어들었죠. 180만 대에서 179만 대로 만 대가 줄어들었죠. 대당 원가율도 오르고 대당 이익률은 내려가고, 미국 내 점유율도 내려가고 50% 이하로. 테슬라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는 실적주죠. 얼마나 실적을 내느냐. 엔비디아는 실적 플러스 성장주 정도.
봐야 되는데 포가 과다하게 높게 돼 있으면 사기 겁나죠. 떨어질 때는 생각 외로 급락을 하니까요. 아무튼 결국은 상용화를 해서 어떤 결과물,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가 마냥 성장주일 수만은 없어요. 전기차가 한때는 성장주였죠. 지금은 실적주로 변했잖아요. 실적이 매출이 좋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 주식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그 주식이 성장주냐 실적주냐 이거를 잘 봐야 되고,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성장을 기반한 주식시장이냐,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적 장세냐, 아니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가는 금융 장세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장 중심의 장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이전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2주 전인가 테슬라로 보는 미국의 실적 장세, 실물 경제, 그 동영상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20%. AI로 특별히 수익이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오픈 AI 뭐 20불, 30불 그렇게 돈 내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딥식이 오픈소스 한 상태로는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 있고, 머스크가 그록 3 내면서 그록 2는 오픈소스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MS가 오픈 AI 주식을 절반 갖고 있잖아요. AI 산업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한번 되새겨 볼 말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반면에 중국의 AI 주식들, 테리픽 10이라고 있죠. T10이라고 이제 M7 대비 그렇게 불리는데, 제가 쇼츠로도 올려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50% 오른 것도 있고, 한 달 동안 평균 한 30%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금융시장에서 물꼬를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좀 있고, 거기에 스타트업들이라든가 AI 기업들이 부합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인의 알리바마, 알리페이는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점유율도 갖고 있고, 다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한 거를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해놨잖아요. 알리라든가 테무시.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먼저 판매하기 전에 그 나라의 렌트카 업체를 인수한다. 특히 우리나라 그렇게 했잖아요. SK 렌트카, 롯데 렌트카를 중국 회사가 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해외. 중국의 금융정책, 또 자본시장을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은 실적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 올해 투자를 뭐 700억 불, 1000억 불 막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과연 주주들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왜 빠지는가? 테슬라를 1,500억 불, 1,500불, 450불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350불. 1,500불까지도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4조 달러? 시가총액?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널리스트 중에.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X라든가 관련된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돼야 돼요. 상용화가 안 되면 수익이 나질 않잖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환율은 1440원? 일본 채권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일본 엔화가 강세를 좀 띠면서 달러가 약간 주춤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는 상황,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실적 장세로 이동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성장 위주의 AI 관련된 증시는 중국의 기업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환율, 금리, 그리고 이제 뭐 대선을 각 당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 상속세도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거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약간 분위기를 좋게 해야 대선을 치르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부동산 유튜브를 한번 딱 가서 보세요. 좋게 얘기하는 쪽 없어요. 올해나 내년 연착륙을 못해서 상당히 감소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2022년도 최고점 대비 만약에 22년도에 30억이었다. 그러면 12억 정도. 60%는 빠져야 된다. 60%. 10억에서 15억 사이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높아요. 서울 평당 4천만 원은 뭐 조금 무너진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고 보면 평당 4천만 원이 아파트가 맞습니까? 공중에 그 떠있는 집이 평당 4천만 원이다.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 산정하는데 아파트 부분이, 이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일본이나 미국은 15%에서 20% 정도는 부동산이 물가에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8%. 그러니까 물가는 안 올랐는데 물가는 높은 것 같아요. 물가 내렸다고 하는데 시장 바구니는 비싸다고 하잖아요. 아파트가 반영이 안 돼서 물가가 낮게 보이는 거야.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비율을 15%에서 20%는 적용을 해야 된다. 물가 산정할 때. 그래야 그게 적당한 물가 지표 아니에요? 국민의 80%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산에 물가를 산정할 때 8%만 적용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물가가 왜곡되는 거죠. 물가 발표 자체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기재부나 통계청이 서로 대화해서 이렇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물가 지표를 발표할 때. 아무튼 지금은 이 지켜보는 추세죠. 지켜보는. 현금화를 일정 부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는 상황. 그런 느낌이 많은 거죠. 서학개미가 170조 원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200조 넘을 것 같은데. 환율도 오르고 그 이후로도 더 많이 가셔가지고 이 실물 경제에서 도는 돈, 우리가 무역으로 한 달에 550억 불, 600억 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6,500불 뭐 이렇게 하잖아요. 6,500억 불. 근데 무역이 200억 불이 줄었다고 하면 감이 별로 없죠. 100억 불이면 15조요, 15조. 1억 불이면 1,500억. 10억 불이면 1조 5천억. 100억 불이면 15조. 네, 15조. 그럼 무역이 200억 불 줄었다 하면 엄청 크게 방송되고 국가 신용도나 비상등이 켜지죠, 경제에. 그런데 사실상은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서 도는 현금보다 32배가 더 많아요. 32배.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 이탈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죠. 200억 불이면 30조가 빠져나가는 건데 30조 2, 3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졌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삼성전자. 160조. 160조면 1000억 불이야. 1000억 불이 넘지. 1100억 불이지. 근데 감이 없잖아요. 무역에서 1000억 불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2달치가 감소한 거지. 그럼 바로 데미지를 받죠. 금융시장에서의 200억 불 뭐 빠져나갔다 30조 빠져나갔다 뭐 했다 별로 이렇게 감을 못 느끼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32배의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물론 채권하고 다 이제 합해서죠. 100억 불, 200억 불 이렇게 빠져나간 건 실물 경제에서의 감소 부분만큼 체감이 이제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32배가 많은 돈이 도는 곳에서 내가 채권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또는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2조 원 넘었죠? 저 전체 10만 불 되면서 2조 원이 넘었잖아요. 2100개니까. 2100만 개니까. 그리고 금시장. 그런 금융시장 자체가 사이즈를 생각하시면서 이 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전기차가 트럼프가 화석연료, 천연가스나 원유를 많이 더 쓰는 거로 하니까 전기가 이제 남는 거를 보관하는 시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기업들이 또 부각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인가? 그 저장하는 회사에 2조인가 뭐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지나치면서 들었는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전기자동차가 안 팔리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또 뜨고, 참 이 생태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이제 머리가 막 아파요. 이 뉴스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뭐 지표 보고 일하는 게 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막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튼 자산관리 잘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오늘 내일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3월달이 물 오름달이래요. 얼음이 녹고 이제 이렇게 새싹이 피기 전의 달, 물 오름달 준비 잘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